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이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연예 할까요? 펜아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걸그룹 여자친구 쇼케이스 다녀왔고요. 여자친구가 7개월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음반이 꽤 주목받는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어요? 네, 이번 음반은 사실 그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이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레이블로 소속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방시혁 프로듀서가 전체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방 대표가 프로듀싱을 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네,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기대를 받았죠. 예. 신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타이틀곡은 우선 교차로라는 곡이고요. 여자친구가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을 교차로라는 단어에 좀 풀어내서 마치 거기에 서 있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소녀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예. 이것도 댄싱곡입니까? 네, 댄스곡이고요. 안무가 좀 그 뮤지컬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가사를 잘 표현하는 곡이어서 아마 무대를 좀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벌써 5주년이나 됐네요. 결성한 지. 네, 2015년에 데뷔를 해서 그때는 정말 소녀 같은 모습이었는데 예.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숙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그 보통 걸그룹이 3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게 되면 개인 활동도 따로 또 하잖아요. 연기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네, 보통은 걸그룹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기 활동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예능 활동을 하면서 네. 팀 활동이 좀 줄어드는데 여자친구는 반대로 팀 활동이 더 많이 활발하고 개별 활동이 없는 좀 특별한 걸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멤버죠? 규현 인터뷰도 하셨네요? 네, 규현 씨가 소집 해제 후에 뮤지컬로 4년 만에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뷰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뮤지컬입니까? 네, 빅토르 위고의 명작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얼굴은 끔찍한 괴물이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윈플랜의 여정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예. 뮤지컬이라는 게 뭐 노래도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만은 연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발성도 다른 연극이나 영화랑 또 다른데. 네. 규현 씨가 어떤 모습을 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근데 이번 뮤지컬 무대에 옥주현 씨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규현 씨가 아이돌 가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옥주현 씨도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서 아이돌 가수가 뮤지컬계에 진출을 하면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연습 영상을 보고 규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다 잘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4시간 동안 발성과 발음 그리고 목 관리 비법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예. 그 남들이 군대 갔다 제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짧게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규현 씨도 군대 간다는 소식을 얼마 안 된 것 벌써 제대입니까? 2017년에 가서 이제 지난해 5월에 소집 해제가 됐죠. 네. 굉장히 역시 빠릅니다. 네. 예, 근데 예능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MBC 라디오 스타. 네. 그렇죠? 예, 하다가 이제 입대하면서 하차하게 됐는데 라디오 스타는 다시 안 들어간답니까? 네, 거기에는 좀 지금 계속 바뀌는 특별 게스트 체제로 이동이 되고 있고 규현 씨의 자리는 안영미 씨가 채워서 규현 씨는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다른 예능은? 다른 예능은 지금 시즌제로 하고 있는 예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규현 씨가. 그래서 지금 시즌을 좀 잠깐 쉬는 동안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능에서 별명이 조정뱅이? 뭔 말입니까? 규현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마시고 취한 건 아니지만 주정뱅이의 주자를 규현 씨의 성인 조를 붙여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놀리는 별명입니다. 그래요. 자, 신곡을 들고 컴백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도 뭐 새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들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공연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쪽도 다들 지금 비상 사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감염증 확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연 관람이나 또 콘서트, 팬미팅 이런 것들을 지금 가수들이나 공연 업계에도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미스트롯 광주 콘서트도 연기됐고 네. 여자친구 쇼케이스도 관중 없이 진행됐다고요. 네, 아무래도 팬들이 1,000명 이상 모여야 되는 쇼케이스여서 미디어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감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팬들이 모이는 것은 좀 그냥 무대만 하고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해외 일정들은 어떻습니까? 해외 일정들도 취소되고 그렇습니까? 해외 일정은 거의 다 취소되는 상황이고요. 태연 씨부터 NCT 드림까지 콘서트는 다 취소를 했고 잭스키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영화관도 사람이 안 간다 그래요. 네, 영화관도 지금 역대 최저 예매율을 기록을 할 정도로 역대 최저 예매율. 네, 예.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봉 날짜를 미루는 영화들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개봉을 하려고 이제 모든 홍보 활동을 마쳤던 작품들이 줄줄이 지금 개봉을 연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돼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배우 김우성 씨가 관련해서 선행을 했다고요?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남겼는데요.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다가 청주시가 우한의 자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청주시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 시민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료용 장갑 10만 개를 기탁했다고 합니다. 아, 좋은 일이네요. 네. 근데 홍진영 씨도 마스크 500개를 기부했다고요? 네, 홍진영 씨도 지난달 31일인데요. 우한 교민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산과 인천에 마스크 5,000개를 기부했습니다. 5,000개. 네. 예. 슈퍼주니어도. 네, 슈퍼주니어도 좀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마스크 10,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연예인들이 이 좋은 일을 하면 네. 뭐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것도 희망 있는 일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새 작품을 확정했다고요? 네, 김수현 씨도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차기작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TVN 새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복귀를 합니다. 예.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한다고 활동을 멈추고 다시 제대해서 다시 이렇게 활동하면 되는데 네. 유승준 씨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의 복귀 네. 기대를 해보고 이번에 예능 이야기 해봅시다. MBC가 배철수 씨와 새 예능을 한다고요? 네, 배철수 씨가 MC로 나서는 예능 프로그램 배철수 잼이라는 방송이고요. 제작 발표를 했고 또 방송도 됐습니다. 예. 배철수 씨가 그 7080 콘서트를 그만둔 이유를 내가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였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예능을 하니까 또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이 프로그램도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각자 분야가 다른 문화, 사회 등의 분야의 고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배철수 씨의 그 입담도 볼 수 있고 또 음악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방송 됐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그 시청률은 3.2%를 기록을 해서 좀 순조롭게 출발을 했고요. 또 이상희 씨가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 이야기도 좀 진솔하게 풀어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 90년대 이 토크쇼 붐이 이런 적이 있었죠. 뭐 잔이윤, 주병진, 박중훈, 김혜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승연 네. 토크쇼를 했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배우 이동욱 씨가 토크쇼를 또 진행을 맡았고 배철수 씨까지 다시 토크쇼가 붐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어느 순간에 좀 인기가 있었는데 떼토크라고 그러죠. 네, 예. 이제는 좀 진솔하게 한 명이 나와서 좀 진득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그 그리움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떼토크에 많이 나가봤는데 네. 할 기회가 잘 없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배철수 씨의 잼 코너 이름이죠.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개통령으로 불립니다. 강형욱 씨. 반리관 행동 전문가인데 정계 입문설이 나왔었어요? 네, 한국당이 그 강영욱 씨를 총선 출마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화제에 올랐는데 강영욱 씨는 정말 단칼에 거절을 했고 어떤 당이든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당이든 하지 않겠다. 네. 네. 근데 각 정당에서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요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강용욱 씨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1인 가족도 늘어나고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과 또 같이 공통된 그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좀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만 강용욱 씨는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보통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치 같이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거절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3고 초려, 4고 초려, 5고 초려 하면은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꽤 되더라고요. 강용욱 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지금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정치는 너무 무섭고 또 바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는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텐 아시아의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인사가 종일 화제였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알려진 분입니다. 윤주경 전 관장은 독립운동의 올바른 계승에 여야 차이는 없다는 점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보죠.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관장님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이미 지난해부터 돌았었는데 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하고 쭉 그동안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는 거절하셨었던 겁니까, 그럼? 거절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저한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결심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던 예. 거죠. 네. 그 한국당의 영입 요청에 고민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저라는 사람은 한번 뭘 할 때 저 하나만이 아니라 항상 제 할아버지 이름이 같이 따라 나오고 또 항상 제가 독립기념관장을 했을 때도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수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내가 한마디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잘하면은 그들에게 이제 누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을 잘못한다면은 이제 굉장한 누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정치라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라서 과연 내가 이런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놔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또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예. 혹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지금 현재가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려서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결심을 하게 됐죠. 예. 혹시 결심할 때까지 주변 분들이 지인들이나 가족들하고 상의는 하셨습니까? 주로 혼자 생각했고요. 예. 저희 어머님하고는 말씀을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어머니한테는 그야말로 꼼짝을 못하니까 어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머님하고는 말씀했는데 엄마가 네가 공직을 잘 수행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결심하는 데 많은 또 힘이 됐죠. 알겠습니다. 자, 윤 전 관장님 과거에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10대 독립기념관장 역임하셨는데 혹시 그런 인연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게 된 과정에 작용했던 겁니까? 그런 인연보다도 거기서 얻은 어떤 경험들이 제가
이런 결심을 하는 거에 이제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한강호 위원장이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어떤 통합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이 시대에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고 또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을 때는 또 그곳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어떤 독립운동도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고 또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뭐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만큼이나 독립운동에 깃들여 있는 정신, 자유, 정의, 평화라는 가치를 공감하면서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계승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또 알게 됨으로써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 또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입당하시면서 독립운동의 올바른 계승에 여야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좌우가 있었지만은 조국의 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돼서 결국은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듯이 지금 현재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여야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국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통합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도록 늘 같이 그 희망을 되살리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윤 전 관장님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릴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뭐 건국절 논란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건국절 논란은 그 건국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이미 나라는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조선 선생님 말씀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산보라는 것이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언제 건국이 됐냐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 지역적인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반민특위는 국민 분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글쎄 큰 문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독립운동이 자랑스러운 역사고 자긍심을 가질 역사라는 그런 면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반민특위에 대해서도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보통 친일파라고 우리가 규정지은 사람들이 반민특위에서 규정지었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또 그 독립운동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의 생각을 한번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